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산타 랠리의 지속성을 기대했더라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흐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조금 저점에 가깝게 지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빠져준다라면 조금 아주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해준다라면, 박스권 상단 쪽으로 나아가 준다라면 조금 더 아주 큰 의미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1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뒤에 그 이후 상황은 역시나 비트코인이 항상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나서는 의미 있는 조정세를 보이더라, 이런 반복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향성을 만들게 될 것인가 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알트 시즌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빈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하는 숫자가 상당히 조금 어질어질합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6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모멘텀이 약해졌고 내년 강세 반등 전에 그래서 6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핵심 지지라인은 93,800달러에서 97,000달러 구간,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97,000달러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93,800달러 아래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7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 박스권 저점 부근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7만 달러까지 만약이라도 한번 급락이 나와준다라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든 비트코인은 강세장 중간중간 30-40%대 급락이 나온다 라는 이런 패턴적인 흐름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가급적이면 9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아주면 좋겠는데, 사실 10%대 조정이라는 게 조금 이례적인 상황에 더 가깝기 때문에 과연 30-4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30% 수준의 조정이 나오기에는 기관들이 너무 들어와 있어서 이전과는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서가 섞여 있는 그런 시기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에그라 크립토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다음 주요 지지선 이 CME 갭이 있는 77,000달러에서 8만 달러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지속적인 혼란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2022년 10월 이후 비트코인은 몇 차례 폭락을 경험했고 당시의 평균 손실률은 23.5% 수준이었다. 지금의 시장 환경은 과거와 유사한 패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재적인 하락세는 역사적인 평균과 일치한다. 23.5%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7만 달러 중반에서 8만 달러 정도까지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폭이 워낙 지금 이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전과는 다를 거다라는 정서가 또 큰 상황이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수준에서 반등세가 나와줄지 아니면 정말 9만 달러 밑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조정이 온다라면 8만 달러 밑으로까지 가능할지 어떨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렉스 마인드셋이라는 분석가는 엄청 어마어마한 얘기합니다. USDT 도미넌스가 회복되면서 비트코인이 몇 주 동안 폭락을 겪을 수 있다. USDT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다. USDT 도미넌스는 지난 3월 이후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변동성 증가 또는 하방 압력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회피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사실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USDT 도미넌스가 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수 대기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매도 차익 이후에 USDT 보유량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진짜 어떻게 될까 참 머시기 거시기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속으면 안 된다. 급등 이후에는 거대한 덤핑이 기다리고 있다. 성급하게 뛰어들어갔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성급하게 뭣도 모르고 들어가면 이 패가망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워낙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결과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적지 않은 전망 중에 무게감 있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취임식 전후 어느 시점에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고 의미 있는 조정 올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냥 이렇게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이 시장이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사실 준비 없이 이 포모 내지는 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들어오신 초심자분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뭐 1억 5천 정도의 매수를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일 텐데, 매수 시점이 언제가 되고 매도 시점이 언제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 심리적인 정서적인 전략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보통 개미들, 경험이 없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급등할 때 매수하고 급락하면 패닉셀하고, 절대 그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역시나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의 경우에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미디어가 됐든 분석가가 됐든 전망이 지금 되게 엇갈리고 있어요. 급락 충분히 가능하다에 무게를 싣는 경우도 있고, 급등 가능성 충분해, 연말에 10만 달러 리테스트 가능해,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전망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베이직은 비트코인이 96,500달러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시간 차트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했다. 이 박스권 상단은 96,200달러, 여기를 돌파하면 98,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강세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적 지표인 MACD도 긍정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비트코인이 지지선 하단인 95,300달러를 이탈한다면 92,5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지금 되게 애매한 구간에서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만 달러 심리적인 저항선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등장했다. 바이낸스의 시장가 매수 거래량이 10월 말 이후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1일에는 50억 달러 미만으로 저점을 기록했지만 12월 25일에는 60억 달러에 도달을 했다. 저점이 3번 정도 높아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과열되고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시장가 매수 거래량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에 더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뭐 이 정도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우리 같은 개미들의 마음과 마켓 메이커들은 또 개미들을 털어야 되니까, 마켓 메이커들의 관점과 행동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석가 젤레, 비트코인은 S&P 500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강세장은 시작됐다. 어떻게 또 S&P 500의 흐름과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강세장 초입에 있다라는 거. 오른쪽이 지금 비트코인이고 왼쪽이 S&P 500 흐름인데 이제 여기 갈 거야. 이번 사이클 흐름 좋을 거야. 물론 중간중간에 와리가리 하면서 조정이 많이 나오겠죠.
10번 이상은 나올 겁니다. 내년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조정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비트코인 투데이 차트예요. 이틀 차트에서 지금 상승 채널 깨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올해 초에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하락은 안 나왔다. 당시에는 단기간에 38,000달러에서 73,000달러로 폭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때가 딱 그거였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을 안고 빵 하고 올라갔다가 출시 이후, 그러니까 1월 11일 이후부터 급락세가 나오다가 꼬리 말고 올라가서 빵 하고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던 이 시기, 지금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에 힘을 더 싣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더리움은 15,000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10배에서 50배 알트 시즌을 보게 될 것이다. 기관들은 매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올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댄크립토 트레이드,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에는 별다른 변동성이 없었다. 99,500달러에서 92,000달러 박스권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그때까지는 거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이 정도 스탠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방향성도 지금 애매하고 여러 기관들이나 미디어나 분석가들의 전망도 굉장히 온도차 크게 엇갈리고 있고, 지금 7만 달러 폭락 가능성과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까리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사실 그냥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막연하게 더 반등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앞서서 짚어봤던 표현,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특히나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장은 간단치 않은 시장이다. 굉장히 어렵고 웬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털리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더 위험한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안정적인 전략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인크립토가 내년 암호화폐 내러티브 6가지를 제시했는데 되게 그럴싸해요. 이런 테마 안에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테마 안에 있고 내년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러티브 안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기반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내년에 크립토 부문을 형성하는 주요 내러티브가 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테마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이 게임 프로젝트에 AI 에이전트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도 두 번째 내러티브로 제시가 됐어요. 이게 사실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조금 까리한데 게임 분야의 AI 재밌는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내년에는 적용 사례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서 상용화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AI 테마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런 테마, 실물자산, 리얼월드 에셋 더 성장할 거다. 올해 이미 상당한 성장세를 확인했고 내년부터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순수 디지털 자산 대비 변동성이 낮아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거의 AI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RWA 이런 반응도 좀 있는데, 사실 이미 올해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준 그런 테마이기도 하죠.
네 번째,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여러 국가들이 재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을 고려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스타트를 미국이 끊는 거죠. 특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ETF, 스테이블 코인 등의 수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러시아도 비트코인 비축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폭적으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어답션에 대한 그 가능성,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증가. 내년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서 우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 등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이런 접근 방식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여섯 번째, 신흥경제권의 스테이블 코인 채택 강화. 일부 국가가 금융 배제, 공급망 비효율성, 경제적 불안정 등 중요 과제 해결을 위해서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의미 있게 시너지를 내준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진짜 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